네, 이제 오늘은 조만간 제조사가 된다면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이 라임 사태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지레짐작하기보다도 이제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로만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라임 자산 운용은 이제 한때 돈을 잘 굴린다는 소문이 나면서 이제 강남의 알부자들이 가입하면서 이제 빠르게 성장하던 운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굴리게 된 금액이 한 6조 원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이 중에 한 1.5조 원의 환매가 이제 중단이 된 것이죠.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라임 자산 운용에다가 내가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라임 측이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제 환매 중단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한 자산을 회수하려고 해도 이 자산 운용사가 이제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제 투자금을 주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현재 그 라임 자산 운용은 사모펀드로서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는 그 보시는 것처럼 폐쇄형과 개방형이 있는데 폐쇄형은 그 중간에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펀드이고, 반면에 이제 개방형은 그 중간에 이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라임 자산 운용은 전체 펀드의 60%를 개방형 펀드로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라임은 그 투자금을 가지고 이제 사모사채와 이제 무역금융에 주로 투자를 했었는데요. 사모사채라는 거는 그 사적으로 모집하는 회사채로서 말이 좀 어렵지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의 신용도가 높고 이제 자금 규모가 꽤 되는 회사라면 이제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개인 신용도가 높지 않을 때 이제 제2금융권 혹은 이제 고리를 지급하면서 대출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이 사모사채는 회사의 신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데 이제 돈은 필요한 경우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금리를 주면서 돈을 빌려줍니다. 뭐 러시앤캐시, 뭐 웰컴론, 리드코프,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사모사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당시 그 라임 자산 운용은 러시앤캐시, 웰컴론, 리드코프,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사모사채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라임 자산 운용은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인 이 사모사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돈을 빌려준 이 회사들이 위험하다는 소식이 업계에 파다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소식이 빠른 이 강남 투자자들은 이 펀드에 투자한 내 돈을 빼달라고, 그러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환매 요청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사모사채를 팔아서 환매 자금을 주려고 해도 신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회사들의 채권이다 보니까는 시장에 내놔도 잘 팔리지가 않았고, 혹여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한들 가격을 엄청나게 할인을 해서 사겠다고 하는 바람에 환매도 제대로 안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라임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환매 대금을 돌려주려면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채권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 라임은 그 서두에서 언급한 무역금융 상품도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무역금융이라는 거는 이 어떤 회사가 100만 원어치 납품 요청을 받았다면 이 회사는 납품만 하면 100만 원을 받으니까 이 주문서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납품 요청만 한 상태라서 실제로 100만 원을 받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납품할 게 확실시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미리 돈을 빌리는 것이죠. 여담으로 이제 과거 그 대우조선해양이 이런 식으로 수주계약서 한 장 가지고 산업은행에서 엄청나게 돈을 빌렸었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앞으로 조만간 1조 원 입금받을 게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회계 조작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죠. 아무튼 그 당시 라임은 이런 이제 무역 금융을 하는 펀드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때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지고 또 이제 동시에 남미 지역의 환율 문제가 불거지면서 무역 금융 펀드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사모사채 그리고 이제 무역 금융 펀드 모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특히 이제 무역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에 투자한 펀드는 이제 무기한 환매를 중단했고, 남미 펀드는 무려 이제 6년 뒤에나 환매를 해주겠다고 나오는 바람에 라임 입장에서는 아예 환매를 못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임 펀드는 왜 이런 상품에다가 투자를 한 걸까요? 그건 바로 약간 어렵지만 이 TRS라는 이제 토탈 리턴 스왑이라는
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신용 파생 상품 때문이었습니다. 이 TRS라는 건 이제 쉽게 말해서 투자를 할 때 내 돈 100%를 가지고 전부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 30%에서 50% 돈만 내고 나머지는 금융기관 돈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자산운용사가 청담동에 있는 빌딩 투자를 하기 위해서 B 증권사에게 100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대신 그 계약을 TRS 방식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B 증권사가 그 빌딩을 100억 원에 산 다음에 자산운용사, 그 A 자산운용사는 이 B 증권사에게 매년 2%, 그러니까 2억 원의 수수료를 주고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빌딩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A 자산운용사는 2년 뒤에 B 증권사로부터 반드시 이 빌딩을 100억 주고 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최악의 경우 이 빌딩 가치가 100억 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 손실은 증권사가 아니라 이제 자산운용사가 떠안게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자산운용사는 약정된 수수료만 내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라임 자산운용은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투자금의 100%를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금의 일부는 이런 식으로 이제 TRS를 받아서 무역금융이나 사무사채에다가 투자를 하고 남은 투자금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 놓으면 추후에 이제 고객이 환매 요청을 해도 기존의 상품을 깨지 않고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식도 한 가지 리스크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금융기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라임 자산운용의 안 좋은 소식, 그러니까 안 좋은 소문이 돌자 금융기관들은 하나둘씩 이 TRS를 신규로 안 해주고 또 이제 계약이 끝난 TRS도 연장을 안 해주다 보니까 기존의 환매용으로 가지고 있던 현금들을 계속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계약한 가격 그대로 전부 이제 사들이는데 그 현금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기존에 먼저 환매를 시청한 사람들 돈을 주기 위해서 현금을 쓰다 보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현금을 소진하다 보면 이 환매를 안 한 사람들한테는 돌려줄 돈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라임 자산운용은 이런 이유 때문에 중간에 전면적인 이 환매 중단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그리고 이제 채권단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미국과 남미에 투자한 자금은 아예 이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사모사채에 투자한 돈들도 소위 말해서 잡주에 투자한 주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매를 중단한 그 펀드 3개의 이제 손실을 따져보니까 무려 1조 원이 넘는 큰 금액의 손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이제 허점이 있는 상품의 사실을 제대로 고지도 안 하고 판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런 이제 판매사들에게 그 손실액을 전액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근데 이제 모든 관계사들이 아직 다 전액 배상을 한 건 아니고요. 대신증권은 이제 판결에 항소를 하고 있어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판매한 은행들은 또 이 상품을 운용한 증권사들한테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 사건이 그 정치권과도 연계가 되면서 시끌시끌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라임 자산 운용에 대한 수사를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다 이제 배정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하자마자 이 수사단을 이제 조직 개편하면서 없애버렸지만 다시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부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당시에 그 추 전 장관이 이 라임 자산 운용 핵심 인물인 이 김봉현 씨의 편지를 근거로 이제 수사 지휘권도 행사를 해서 당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수사권도 박탈을 했었는데, 현재 이러한 편지의 내용은 대부분 이제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이 라임 자산 운용이 뿌린 수많은 정치권 로비 자금까지 수사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분간 라임이라는 단어를 좀 뉴스에서 많이 듣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라임 자산 운용 사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아무쪼록 범죄 혐의가 있다면 제대로 밝혀져서 적법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